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제7장 불확실성화의 선택 2절 기대효용 이론 살펴보도록 할게요. 2절 기대효용 이론. 우리 지난번에는요 조건부 상품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또 하나의 분석 방법이 불확실성을 고려한 효용, 기대효용,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죠. 자, 기대효용 이론은요, 거기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뭐, 천재 중에 천재라는 사람이죠. 폰 노이만과 모르겐스테른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우선 기대효용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 한번 몇 가지 살펴볼게요. 뭐, 기본적인 자명한 원리, 자명한 가정, 그걸 공리라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불확실성화의 선택에서도 이러한 공리를 통해서 얘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거기 보시면 불확실성화의 선택이라 할 때 다름 아닌 네 번째 줄 볼까요? 상이한 확률로 상이한 금액의 상금을 주는 복권, 로터리라는 게 있어요. 이 복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알기 쉽게 복권을 선택하는 거와 공리를 얘기합니다. 자, 밑에 조건부 상품을 복권을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집 같은 경우도 화재가 났을 때랑 나지 않았을 때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산의 가치도 비가 왔을 때랑 오지 않았을 때가 가치가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떤 복권이라는 L이라는 복권 상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의 정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WFWN, 불이 났을 때 재산의 가치와 그리고 불이 나지 않았을 때 재산의 가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각각에 대한 확률을 PF, P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나타내면 이 한 줄 안에 이 복권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불이 났을 때의 재산, 근데 불이 날 확률, 불이 나지 않았을 때 재산의 가치, 불이 나지 않을 확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 당연히 n개의 상황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두 개의 상황만 얘기했잖아요. 맨 밑에 마지막 줄 보시면 여기 자산의 가치를 x1, x2, xn까지 확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확률을 거기 보시면 p1, p2 이렇게 해서 pn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이 확률을 시각화시킨 게 바로 그거야. 다시 L이 있으면 사고 날 확률, 동전 던지기 하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지만 이런 경우는 훨씬 더 확률이 많죠. 그래서 P1, P2 점점점 가다가 Pn-1, Pn의 확률이고요. 자, 요게 x1, x2 가치가 되고 xn-1, xn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현하는 방식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우리 필요한 가정 몇 가지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완비성. 우리 효용함수 할 때 선호할 때 완비성이라는 거 봤었잖아. 그거랑 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떤 두 개의 선택 가능성을 놓고요. 비교한다 하더라도 비교 가능해야 돼. 어느 걸 더 선호한다? 아니면 무차별하다? 덜 선호한다? 요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완비성을 갖게 되면서 이행성 그걸 갖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연속성 이렇게 있습니다. 연속성은 말 그대로 중간에 딱 끊어지지 않고요. 점프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거기 보시면 P의 확률로 어떤 상을 주는 복권 L, P가 있습니다. 근데 P가 1이면 A를 확실하게 갖는 것보다 이 복권을 선호하고 P가 0면 A를 확실히 갖는 쪽을 더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 P값이 1일 때랑 P값이 1일 때랑 그러면 요거는 A라는 것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P가 빵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복권을 선호합니다. 이렇게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P가 0과 1 사이에 있게 되면 복권과 확실한 A 사이에
아무런, 그러니까 이거는 A를 선호하고 여기는 L을 선호하고, 아니 그러면 A와 L, 이 복권과 그냥 확실한 어떤 A 값과 요게 아니라 이건 우열이 있잖아. 이게 좋다, 이게 좋다. 근데 요 중간에 완전히 선호를 무차별하게 만드는 P가 있을까? 예, 있다는 거지, 당연히. 그냥 그 정도만 하시죠. 그게 바로 점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립성. 독립성이라는 것은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A와 B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데 A와 B는 나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C가 이 둘과 아무 상관없는 제3의 결과로 C가 등장했어요. C가 등장했어. 자, 근데 요 A라는 복권은 P의 확률로 A를 주는 동시에 1-P의 확률로 이렇게 A라는 복권이 있습니다. A라는 복권이 있는데 P의 확률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를 주는 동시에 1-P의 확률로 C를 준다. 여기만 쓰지는 않을게요. 그 B도 마찬가지야. 거기 보시면 B라는 새로운 복권도 P의 확률로 B를 주는 동시에 1-P의 확률로 C를 준다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복권을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결합을 한 거지. 결합하더라도 확률로 결합한 복권이라도 A와 B에 그거는 변함이 없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를 할까요? 부등 확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등 확률. 이게 나중에 다 이제 뭐 증명하고 할 때 필요한 거긴 하지만 공리로 해서 살짝만 봐주시죠. 자, 똑같은 상을 주는 두 복권이 있는데 의사결정자는 상을 탈 확률이 더 높은 복권을 더욱 선호한다. 뭐 그렇겠죠. 그래서 똑같은 상금의 규모가 똑같은데 당첨될 확률이 높은 거 더 선호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복합 확률 이렇게 돼 있어요. 복합 확률. 복합은 이제 뭔가 믹스를 했다는 겁니다. 뭘 믹스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로또나 이렇게 당첨이 되면 현금으로 바꿔주긴 하잖아. 근데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요. 저 어차피 또 로또 살 거니까 로또로 바꿔주세요. 이러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거기 볼게요. 어떤 복권이 있는데 그것의 보상을 뭘로 주냐면 또 다른 복권으로 주게 되는 거야. 돈으로 안 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 궁극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상 A를 탈 확률만 똑같다 그러면 복권에 의한 단계가 복권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했든 그냥 당장 아니든 동일하다. 그러니까 복권으로 주더라도 가치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요거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더 나와 있는데 세 번째 독립성 공리 앞에 거는 넘어가고 독립성에 대한 공리를 조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어떤 소비자가 휴대폰과 두 번째 줄 D카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대요. 어떤 소비자가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하고요 D카랑 어차피 나는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휴대폰과 그리고 D카 에이 나는 뭐 똑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뭐 물결 표시인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근데 이 둘 외에도 야구 점퍼라는 제3의 상품이 등장했어요. 야구 잠바가 등장했네요. 야구 인기 많던데 야구 점퍼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 이건 휴대폰하고 D카랑 뭐 직접 관련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두 개의 복권이 있어요. 하나는 0.3과 0.7의 확률로 이거는 아예 휴대폰, D카 이런 건데 요거의 확률로 0.3의 확률로 휴대폰을 주고 0.7의 확률로 야구 잠바를 줍니다. 이러한 상품 묶음이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상품 묶음은 어떻게 돼 있냐면 복권인데 0.3의 확률로 D카를 주고 0.7의 확률로 야구 점퍼를 주는 상품이 있어요. 복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똑같다 이거야.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두 복권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정도만 보시고 다음에 부등 확률은 넘어가고요. 우리 복합 확률 그거를 한번 볼게요. 복합 확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권 L 햇 어떤 게 있는데 당첨 확률이 0.3이래요. 그래서 요게 당첨 확률이 0.3인 복권이 있는데 당첨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복권을 상으로 준대. 이게 당첨 꽝 되면 이제 소용은 없지만 당첨 시 또 다른 복권을 줘요. 이런 복권을 상품으로 줘요. 그럼 얘도 당연히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당첨 확률이 또 있겠죠. 자, 이 세 복권 같은 경우에도 당첨 확률이 0.2래요. 얘가 당첨할 확률이 0.2. 얘는 당첨될 확률이 0.3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상금이 30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할게요. 오케이. 자, 이 복권이 당첨되면 30% 확률로 당첨이 되면 돈으로 얼마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복권을 줘. 근데 이 복권이 또 당첨될 확률은 20%인데 그러면 그때 300만 원이란 현금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의사결정은 지금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아니 0.3의 확률과 0.6의 확률로 300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두 개 같이 곱하면 어떻게 돼? 0.3 곱하기 0.6이니까 0.06의 확률로 300을 받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복합 복권과 복합 확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품은 여기 당첨될 확률 꽝, 당첨될 확률 꽝 이렇게 있는데 요걸 이렇게 표현하면 300 되는 거, 나머지 거기 보시면 0.94의 확률, 94%의 확률로 꽝, 그거랑 두 개 같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제일 끝에 결론에 이르는 확률 이렇게 해서 단계를 줄이던 결과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이 5가지 공리를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각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소비자의 선호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리 있는 가정이 되긴 해요. 근데 밑에 설명이 있긴 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뭐냐면 이 공리들 중에서 약간씩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 얘기가 거기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공리를 기반으로 해서 폰 노이만 모르겐스테른의 효용함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폰 노이만 모르겐스테른 효용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대 효용함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냥 주어졌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살짝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볼게요. 첫 번째 줄에 불확실성하에 있는 의사결정자의 선호 체계가 앞에서 얘기한 5가지 공리를 모두 만족시킨다면, 그래서 5가지 공리를 충족합니다. 이렇게 충족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는 기대 효용을 극대화한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식이 뭐냐면 맥스 기대 효용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관심사는 궁극적으로 이제 효용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증명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걸 이제 폰 노이만의 모르겐스테른의 기대 효용 함수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기대 효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게 있는데요. 근데 이 읽을 거리는 제가 웬만해서는 그냥 뭐 시간상 넘어가긴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하나 볼게요. 어떤 걸 볼 거냐면 저 뒤에 한번 가 보시면 저 앞에 한번 보시면 196페이지에 상트 페테르부르크 세인트 피터스버그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거의 역설에 대해서 살짝 볼게요. 자,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기대치는 기대소득이라 할게요. 기대소득. 기대치가 일반적인데 저한테는 그냥 기대소득, 기대효용 이게 좀 더 이게 명확하게 와닿아가지고 그냥 기대소득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기대소득은 불확실성화의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 보니까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합니다.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해서요.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동전 던지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앞면이 처음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어. 우리가 뭐 트럼프나 도박이나 뭐 할 때 보면 게임 할 때 보면 진 사람이 이길 때까지 계속 하자고 그럴 수 있잖아. 이것도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만약에 한 번 앞면이 나오면 그냥 게임이 끝. 그리고 보상을 어떻게 받냐면 2의 n승, 그러니까 2의 1승만큼의 보상을 받아요. 그럼 이거의 기대소득은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 이렇게 돼요. 만약에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게임을 한 판 또 할 수 있어. 동전 던지기를. 그래서 만약에 앞면이 나와 2분의 1의 확률로 두 번을 한 거잖아. 그러면 그때 얻는 보수가 2의 제곱 4 이렇게 돼요. 만약에 뒷면이 나왔어.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나오면 그냥 꽝 이렇게 되는데 꽝이 아니고 그럼 또 게임을 해요. 요게 2분의 1에다 2를 곱하니까 1이고 기대소득. 요것도 1이고 꽝 되면 또 한 번 게임을 해가지고 다시 나오게 되면 이때는 2의 3승의 보수를 받고 점점점 이렇게 돼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소득이라고 합니다. 기대소득은 이 동전 던지기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기대소득은 아니 저기 나와 있는 2분의 1의 확률로 2를 얻고요. 더하기 여기 2분의 1, 2분의 1 두 번 와야 되니까 2분의 1의 제곱이죠.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 이것도 1이야. 그래서 이걸 계속 더하게 되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기대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오른쪽 두 번째 보시면 이 게임의 전체 기대치, 기대소득은 가능한 기대소득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 이 값을 다 더하는 거잖아. 확률을 가중치로 해서. 그랬더니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근데 이거에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할 때 금액이 무한대까지 아니더라도 할 만한 게임인데 참여 안 하는 거야. 아니 기대소득이 거의 무한대인데 왜 게임에 참여 안 하지? 그런 걸 봤더니 이제 해결을 못 한 거지. 이걸 이제 베르누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근데 앞에 니콜라스가 들어가요. 베르누이 유명한 수학자잖아. 이게 수학자 패밀리야. 그러니까 뭐 김씨 집안, 짱씨 집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베르누이가 이게 상테스부르크의 뭐 역설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했는데 기대치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유리한 게임인데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데 참여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역설이라 했고요. 사촌이라 하는 그 실마리,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사촌이라 하는 다니엘 베르누이에 의해서 풀리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야 사람들은 말이야 기대소득, 이 돈 이거보다 이 위험이 담겨져 있게 되니까 거기서 얻게 되는 약간 뭐라고 할까? 기대 효용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기대 소득보다는 기대 효용 극대화 이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위험에 대한 태도가 반영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뒤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201페이지 가보시면 기대 효용. 자, 기대 효용 거기 두 번째 단락 봅시다. 어떤 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첨될 확률이 0.001 이렇게 돼 있는 그런데 당첨되면 노트북을 한 대 받습니다. 오케이? 자, 어떤 복권이 있는데 당첨될 확률이 0.001 이렇게 되는데 뭐가 되냐면 노트북을 받게 돼요. 노트북 너무 신나가지고 자 노트북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꽝이 될 수 있지. 그래서 꽝이 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0.999 근데 이제 위로금으로 볼펜을 준대요. 아유,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노트북과 이제 볼펜의 그 가치 그걸 뭔가 숫자로 표현해야 좋잖아. 그래서 거기 가상의 유틸이라는 단어, 효용의 크기를 측정하는 그냥 뭐 화폐 가치로 되고요. 유틸이라는 가상의 숫자를 부여했어요.
자, 볼펜은 유틸이 얼마냐면 1유틸 이렇게 돼 있고요. 노트북은 1000유틸 이렇게 돼 있어요. 1000유틸 이렇게요. 아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복권의 기대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효용이라고, 효용.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볼펜에 대한 효용의 값이 1, 노트북에 대한 효용의 가치가 1000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대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러니까 효용의 평균 기대치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 노트북을, 이 로터리 복권을 갖고 있을 때 예상되는 효용의 기대치는 뭐 이렇게 쓸까요? 이거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001 곱하기, 여기 노트북을 얻었는데 노트북의 가치는 1000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아니면 이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거는 0.001 곱하기 노트북의 효용을 여기다 쓴 거예요. 더하기. 오케이? 자, 여기 지울게요.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자, 만약에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0.999의 확률로 여기 보시면 1 이건데, 이건 다르게 쓰면 0.999의 확률로 볼펜의 효용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케이, 이게 로테이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효용의 기대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대 효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 밑에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자, 이 복권이 갖게 되는 효용은 기대치를 얘기했는데, 자, 저는 expectation을 붙이긴 했어요. 미리 그냥.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거기 보시면 P가 어떤 P의 확률로 A라는 상을 주고요. 그 A라는 상을 줬을 때 노트북이라는 상을 준 게 이게 바로 A야. 볼펜이라는 상을 줬어요. 그때 볼펜에서 얻게 되는 효용이 바로 여기 U 뒤에 붙은 거죠. P의 확률로 A의 효용, 1-P의 확률로 효용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A와 B가 노트북과 볼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때 거기서 얻게 되는 효용. 그러니까 요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물건으로 표현해서 이제 확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보통 당첨됐을 때 돈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면 100만 원의 효용, 그걸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202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A가 되었을 때 효용, B가 되었을 때 효용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UA, UB는 세 번째 줄 볼까요? 7-1에 나와 있는 관계를 원용해서 찾아낼 수 있대요.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두 금액을 상정해서 이 둘에 대해서 임의 효용 수준을 부여해서 이제 출발하도록 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10억의 이득을 얻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A라고 할게. A가 10억이야. 10억. 네, 그때 효용이 얼마냐면 100으로 그냥 이렇게 상정했어. 뭐 효용 함수가 주어지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가상으로 했으니까. 자, 근데 2억 원의 손실 보게 되는 경우를 상정합니다. 2억 원이 이제 B가 되는 거야. 아까 뭐 볼펜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2억 원의 손실이니까 마이너스 2억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빵으로 세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랑 양 극단을 먼저 설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 이제 효용 수준의 임의로 어떻게 배정되는가? 그걸 나타내는데, 여긴 보니까 100, 빵, 숫자를 부여했잖아.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기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우리가 이제 서수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기수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겁니다. 자, 밑에 두 번째 단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음 달랑. 우리가 효용 수준을 알고 싶어하는 금액이 있어. 예컨대 3천만 원의 이득이 있다라고 합시다. 내가 이제 요거랑 같이 비교해 봤을 때
3천만 원이 있어. 근데 그 3천만 원일 때 효용 이렇게 된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3천만 원의 효용은 2억보다는 크지만 2억 마이너스 손실보다는 크지만 10억보다는 작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3천만 원의 이득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대.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의사결정자가 확실하게 3천만 원의 이득을 얻게 되는 경우와 피해 확률로 10억의 이득을 얻고 동시에 1- 피해 확률로 2억의 손실을 보게 되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짬뽕 해서요. 여기다 이제 가져와요. 어떻게 가져오냐면 거기 보니까 피해 값이 있어요. 피해 값이 있는데 피해 값이 몰라 얼마인지 피해 확률로 10억 원의 이득을 얻고 10억 원의 이득이 효용이 이거 100이잖아. 여기다 10억이나 쓸게요. 그냥 이렇게 되고 더하기 1- 피해 확률로 피해 확률로 마이너스 2억 원이 되고 오케이? 이러한 뭔가 상품 아니면 복권이 있다라고 할게요. 두 개 차이에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 두 개를 무차별하게 만드는 P가 있을까?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 P값을 찾는 거죠. 자, P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무차별하게 만드는 이게 이퀄이 되는 P는 당연히 존재하게 되고요. 왜냐면 저 중간에 사이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존재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공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가상적으로 해서 만약에 그 값이 P가 0.4라면 이해 가시겠어요? 요때 효용, 요때 효용. 근데 요거 두 개를 피해 확률로 조정을 했을 때 3천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P 그걸 찾는 건데 그게 만약에 0.4라고 한다면 자 0.4를 거기다가 대입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요거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0.4를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자 피해 확률이 0.49 우리가 앞에서 10억 원이라는 돈의 가치의 효용 위에 100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게 100 더하기 0.6의 확률로 여기요 마이너스 2억 원에 얻게 되는 효용이 거기 보시면 빵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빵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40 이렇게 나오니까 오 3천만 원의 효용은 40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지금까지 도출한 결과를 그림에다가 옮겨보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위에 그림을 보세요. 이득의 수준, 뭐 소득이라고 할게요. 소득.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억 원을 빵으로 잡았어. 여기 수직축이 이제 효용이야, 효용. 지금 효용 함수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억 원이 되는 거에다가 기준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 A점을 잡았고요. 그 다음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될지 이제 몰라. 근데 저 끝에 기준 잡았어. B점은 10억 원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효용을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가 100이야. 여기가 10억입니다. 요 끝에 점이 B로 이렇게 잡았어요. 자, 우리는 지금 각각의 소득 수준에 대한 효용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해요. 근데 기대를 여기다 반영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 C점을 대표적인 걸로 하나 잡았거든. 근데 C점이 이렇게 궤적에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C점이 거기 보시면 3천이야. 3천만 원이 가져다주는 효용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49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40 이렇게 값을 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C 하나만 했는데 다른 값을 다
바꿀 수 있겠죠. 4천, 5천 얼마 이렇게 됐을 때 각각의 확률 이렇게 넣어서 그때 효용 집어넣어서 값을 구해서 그때 3천, 4천, 5천 각각의 소득에 따른 효용을 이렇게 곡선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7-6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색깔 같이 이런 식의 어떤 효용함수를 끄집어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효용 곡선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위험에 대한 어떤 성격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기대 효용에 대한 성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성에 대한 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험에 대한 태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위험에 대한 태도는 보통 위험의 기피적인 경우가 있고요. 중립적, 그리고 위험을 선호하는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줄 보시면 아무 얘기 안 하면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거, 원점 기준에서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걸로 하세요. 오목한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되고요. 이게 바로 위험, 기피적인 태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소득, 재산 이렇게 있고 효용이 있으면 이렇게 생겨 있는 이게 위험을 기피하는 위험 기피자의 효용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미끄럼틀 타는 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암기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 반대 뭐가 있는데요? 아니 여러분 미끄럼틀 타는데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 어때요? 이렇게 생기면 어우 이게 여기서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위험을 선호하는 러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 선호자가 이렇게 되고요. 이건 위험 기피자. 그래서 우상향 하는 직선은 위험 중립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기계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 밑에 P와 S 뭐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줄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아니, 어떤 복권이 있는데 P의 확률로 큰 돈 S를 주고요. 어떤 복권이 있어요. 자, P의 확률로 S를 주고 1-P의 확률로 거기 보니까 F를 준다 이렇게 할게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이때 이만큼 돈을 주는 거야. 상금의 기대치 그러니까 이게 소득 아니겠습니까? S의 소득 아까 3억 원 F의 소득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나타내서 기대치를 고려하게 되는 것을 약간 기대 소득을 M이라 그러면 소득이라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이 기대 소득은 어떻게 되냐면 P의 확률로 S 1-P의 확률로 F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기대 소득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소득을 물건으로 받았어. 노트북 볼펜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효용 그것처럼 내가 소득을 얼마 뭐 1,000만 원 10억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에 따른 효용 그게 이제 사실 중요한 거지. 그거에 따른 효용은 U의 S F를 얻었을 때 효용은 U의 F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때 얻은 소득과 그에 따른 효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그럼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기대 소득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니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7-3 거기 위에 가보시면 기대 소득 두 번째 줄 있고 그 상금의 기대치 기대 소득이야. 그리고 7-3 고식 위에 올라가면 기대 효용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기대 효용은 효용의 기대치야. 자, 그러면 기대 효용은 여기 쓰게 되면 이제 효용의 기대치니까 기대 효용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더 확대해서 만약에 좀 확장해서 대괄호까지 쓰면 효용이 또 뭐에 대한 함수냐면 M이 소득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P의 확률로 이게 되는 거야. P의 확률로 US가 되고요. 1-P의 확률로
F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소득과 기대효용이 비슷한 듯 약간 다른 듯. 이거는 지금 소득의 기대치고요. 이건 그때 누리게 되는 소득의 효용에 대한 기대치 살짝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에 그림 잘 나와 있고 오른쪽에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만 잘 보시면 되는데, 자, 이쪽이 뭐라고? 수평축이 이득의 수준, 소득이라 할게. 이렇게요. 그리고 수직축은 효용입니다. 효용. 효용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상의 어떤 이렇게 효용함수를 도출했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내포가 돼서 소득이 S점이 될 수 있고 F점이 될 수 있어요. S점이 될 수 있고 밑에 나와 있는 F점의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가 큰 거니까 이제 당첨되는 경우고 합격하는 경우고 F는 꽝 이렇게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기대소득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요. 기대소득 아니겠습니까? 그 확률이 반반이면 중간에 있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 두 개 선을 쭉 연결하면 이 점선이, 거긴 책에서는 빨간 색깔로 돼 있죠? 빨강으로 맞춰볼까요? 약간 빨강에. 좋아요. 빨강이 요 선 나타내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기대소득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요 위에가. 그치?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확률이 만약에 P에 가까우면 이쪽으로 갈 거고 P가 1에 가까우면 S에 가까울 거고 P가 0에 가까우면 F에 가까울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그때 누리게 되는 효용, 그걸 볼 건데 효용이 F점일 때 효용이 U, F, 여기는 U, S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기대 효용이다 그러면 요거죠, 요거 기대 효용. 효용축이 수직축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P에 따라서 이쪽 가거나 밑에 가거나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약간 로테이션식을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대 소득이야. 그래서 2에 M 이게 여기 있고 요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거기 식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하면요. 요거야. 그림이 작나요? 책에 있으니까 책 보세요. 여기 기대 효용이야. 효용의 기대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쓴 게 요걸 쓰시면 되겠죠. 책에 잘 표현돼 있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요렇게 한번 볼게요. 직접 예를 듣는 게 좋습니다. 우리 밑에 그림도 있는데 좀 일반화 시키려고 해서 그런데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아니,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이 동전을 던져요. 던지기 게임을 하는데 동전이 앞면이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 9천만 원을 준대요. 네, 테일 뒷면이 나오잖아. 이게 2분의 1의 확률이고 2분의 1의 확률이야. 1,000만 원을 준대요. 이렇게. 자, 이게 소득 M이라고 하면요. 이 M이 꽝이 되면 1,000만 원이 되고요. 1,000만 원. 그리고 앞면이 나와서 대박이 터지면 9천만 원, 거의 연봉 1억에 가깝게 이렇게 된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의 효용이 어떻게 생겼냐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용 함수가 루트 속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 빵이면 빵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9천일 때 효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쓸까요? 효용 9천 이렇게 되니까 9천일 때 효용은 루트 9천만 원일 때 효용 이렇게 들어가고요. 오케이? 자, 1,000만 원일 때 효용은 1천만 원일 때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1천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만 원일 때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효용 수준이 루트 1000만 원 이렇게 쓸 수 있고, 좀 떨어지게 좀 했으면 10,000원 하면 뭐 이렇게 100으로 해서 하면 되겠지만 우선 이렇게 합시다. 자, 9,000일 때는 이렇게 돼가지고요. 루트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9,000일 때가 효용 수준이 이렇게 루트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동전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지금 똑같은 상황을 했어. 그럼 기대소득은 딱 여기 정확하게 반띵해서 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기대소득은 요거죠. 9,000과 1,000을 같이 두 개 가중치로 더해서 이렇게 할게요. 가중치로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기대소득은 2분의 1 9,000, 2분의 1 1,000 이렇게 되면 5,00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5,000인데 이 5,000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소득의 기대치 이렇게 돼요. 자, 이거 값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거 값은 여기 두 개를 쭉 연결한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불확실한 5,000이 가져다주는 효용이 바로 저거랑 똑같게 돼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거죠, 요거.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대 효용입니다. 효용이라 쓸게요. 그럼 2분의 1의 확률로 2분의 1 곱하기 9,000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또 2분의 1 곱하기 1,000 이렇게 됩니다. 자, 값이 딱 떨어지지 않아서 뭐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요걸 바로 기대 효용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대 효용 이렇게. 요거 값이죠. 요거 값. 오케이? 아니, 여러분, 사장님이 연말에 동전 던지기 해서 여러분들의 올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앞면 나오면 9,000 주고 뒷면 나오면 1,000 주고 이러한 연봉 협상을 하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할래 아니면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소득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기대소득이 5,000인데 이 안에 어떻게 돼요? 꽝이 되면 1,000이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기대라는 게 느낌이 불확실성 요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불확실성이 내포된 소득. 그러니까 불확실한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 불확실한 소득과 확실한 5,000만 원 주는 거랑 같이 있다 할게요. 확실한 소득 5,0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에서 고르래. 여러분은 어떤 거 고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사장님 저는 이거 나름 9,000만 원 있어서 좀 뭔가 땡기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거 1,000만 원 떨어지는 거 좀 그런데요.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5,000을 불확실한 5,000보다 더 선호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위험 기피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5,000은 5,000인데 확실한 5,000이 가져다 주는 이 효용함수가 지금 그나마 확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효용이 이거야. 이렇게. 책에 보면 i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i점. 요 i점은 요 효용함수 위에 있으니까 요 i는 여기 나와 있는 확실한 5,000이 가져다주는 효용이고요. 오케이? j점 보이십니까? j점. j점은요. j점은 여기야 여기 j점. j점은요. 효용의 기대치와 이제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점선 두 개 연결한 얘가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이거야. 불확실한 5,000이 가져다주는 효용. 자, 그러니까 요 노란 색깔 요 효용함수 자체는 확실한 각각의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제공하는 효용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노란 색깔이 요게 확실 이렇게 쓰시고요. 이 점선 흰 색깔 있잖아. 이게 불확실한 그걸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 확실한 걸 불확실한 같은 5,000만 원이지만 기대소득은 똑같아. 얘도 5,000, 얘도 5,000인데 그들이 확실하잖아. 이걸 더 선호한다 그러면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효용함수가 이렇게 미끄럼틀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이렇게 되면 불확실한 5천보다 확실한 5천을 더 선호하니까 이만큼. 그래서 이 사람은 위험 기피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효용함수가. 그럼 이걸로 볼게요. 그림이 이렇게 있어서 이 점선이 불확실한 거라 그랬지? 그리고 효용함수가 확실이라 그랬지? 확실한 돈보다 불확실한 소득을 훨씬 더 좋아한다. 그럼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가 오히려 야, 인생이 너무 확실하고 재미없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런 사람이 이제 위험 선호자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기대 효용이잖아. 이렇게 기대 효용. 자, 기대 효용을 갖게 됐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 저기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그런데요. 저 이거 내기 안 하고요. 저 요거랑 뭐랑 얼마랑 가치가 똑같냐면 저기요. 저 내기 안 할 테니까 그냥 확실한 돈 4,5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할게요. 아니 그러면 여기 기대소득 나타내는 거 불확실한 5천이 가져다 줄 때 여기 나와 있는 효용과 근데 이 게임에 참여하기 싫어. 두려워서. 그래서 확실한 그냥 돈을 그냥 사장님 저 5천 안 받을 테니까 500만큼 그냥 깔게요. 제가 손해볼 테니까 이게 뭐야? 그래 위험을 제거하는 거에 따른 대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대 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데 확실한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한 소득 요거 여기서 보는 거야. 그래서 확실한 소득은 효용함수상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야. 요거를 이제 보면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바로 4,500만 원이 되는 거야. 4,500만 원. 그래서 불확실한 기대소득 5천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 지금 여기서는 4,500만 원이야. 이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확실 등가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certainty equivalent 값. 그래서 우리가 뒤에 또 하게 되면 요거를 위험을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프리미엄을 더 낼 생각이 있습니다. 해서 그걸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보시면 요게 H야. 그래서 H, I, J 각각의 좀 의미를 좀 잘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약간 이렇게 효용함수를 보통 주면 원론에서는 줘가지고 오히려 더 쉬운데 조금 약간 미시처럼 해서 이제 7-30 204페이지 그걸로 표현하는 걸로 이게 편하면 이거 좀 하세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함수가 더 이게 볼록해. 예를 들면 색깔을 이걸로 할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 볼록해. 이렇게 오목한 거지. 밑에서 보니까 더 오목하면 이게 곡률이 더 크면 클수록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는 당연히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각주 18번 204페이지 오목함의 정도가 클수록 효용함수 절대값이 더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곡률이 더 크게 될수록 이걸 가지고 에러와 프렛의 위험 깊이도, 절대 위험 깊이도, 뭐 상대 위험 깊이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만 살짝 봐주시죠. 자 다시 정리하면 효용함수가 오목하면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불확실한 5천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J가 되고요. 확실한 5천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I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한 게 효용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면요. 이만큼의 괴리가 발생하는 거지. 이만큼의 괴리를 효용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우리가 돈으로 측정하면 좀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뉘어가지고 이렇게 차이로 표현하게 되는 거 이걸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05페이지에 그 가중평균 나타내는 거랑 그림 나와 있고요. 중간에 그래도 얘가 있어. P가 0.3, S가 1,000만 원, F가 빵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여기다 빵을 놓고 여기다 1,000만 원. 기대소득이 3,000만 원이고요. 확실한 그거랑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이 거기선 200만 원이지 저는 4,500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한 10%만큼 디스카운트 하는 거 그래서 확실 대등액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200만 원이 확실 대등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6페이지에 가보시면 보험과 관련한 선택의 분석도요. 이렇게 조건부 상품 가지고 우리 앞에서 봤던 거야. 5번째 줄 볼까요?
김 씨의 상황이 6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4분의 1의 확률로 화재보험을 입을 수 있는데 그때 4억 원의 피해를 봅니다. 불이 나지 않았을 때랑 밑에서 세 번째 줄 불이 났을 때 효용을 각각 B점, A점 나타나게 되면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겠죠. 지저분하니까 다시 그립시다. 자, 거기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수평축이 재산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기 효용 수준 이렇게 나타냈고요. M이라고 써도 되겠네. 괜히 또 앞에서 한 것처럼 재산이라 할까?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면 6억이 됩니다. 사고가 안 났을 때 6억. 사고가 났을 때 2억. 이렇게 되고요. 자, 효용함수를 여기다 그때 효용을 각각 여기다 표현해서 폰 노이만 모르겐스테른의 효용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불이 나서 사고가 날 때가 A점이고요.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가 B점이 되고요. 오케이? 각각의 그때 효용이 있습니다. 요게 6억일 때 효용, 요게 2억일 때 효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 A와 B를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대소득 거기 보시면 5억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나타냈고요. 여기가 5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C점에 해당하는 게 거기 보시면 기대 효용이야. 기대 효용. 뭐 효용의 기대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게 이게 확실한 5억이 가져다 줄 때 효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확실한 5억이 가져다 주는 효용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 요거야. 확실한 5억이 가져다 주는 게 불확실한 5억이 가져다 주는 효용보다 좀 더 높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와 여기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거기 C점과 D점. 그게 이제 바로 불확실성과 확실성, 불확실성이 개입돼 가지고 이 사람이 효용이 그만큼 감소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게 6억인데 5억만큼 이만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정한 보험료 해서 이게 바로 1억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공정한 페어한 보험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이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 해서 위험을 싫어할수록 이만큼 저는 공정한 걸 떠나서 더 위험을 싫어할수록 저 더 많이 그냥 손해 볼래요.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까지 이렇게 봐서요. 앞에서 얘기했던 조건부 상품을요. 그대로 폰 노이만 모르겐스테른의 기대 효용 함수로 바꿔서 설명해도 똑같은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7페이지에 기수성 나와 있어요. 폰 노이만 효용 함수를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줄에 각각의 이득 수준에 대해서 2억, 6억에 대해서 효용 값을 대응시켜서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기수적인 효용 느낌이 있긴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얼마의 값이냐 우리가 양극단치를 세팅을 얼마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기수적인 만족감 그걸 나타내는 거랑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다음 페이지에 209페이지 가보시면 만족감에 대한 얘기는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한계 효용학파의 그 기수 요거랑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자, 기대 효용 함수에서 기수적이라 할 수 있지만 날씨가 얼마나 더운가 그거 나타낼 때요. 보통 우리가 섭씨 몇 도, 화씨 몇 도 기준점이 다르잖아. 그런 것처럼 양 극단점에 따라서 기준을 얼마로 했는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숫자를 부여하긴 했지만 약간 서수적인 느낌의 기수적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서수적 효용을 강하게 연상시키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서수적 효용 함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계속 마지막까지 211페이지까지는 뭐 기수성의 의미, 숫자의 의미, 서수성의 의미 그게 나와 있으니까 살짝 보시고요. 앞에 나와 있는 기대 효용 극대화하는 폰 노이만 모르겐스테른의 효용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여기 기대 소득이 있을 때 확실한 그리고 불확실한
그리고 이만큼이 리스크 프리미엄, 뭐 확실대 등의 뭐 그런 것들 용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배웠던 지금 이런 모형들이 위험 자산의 선택과 관련해서 어떻게 응용되는가 그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